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두 가지 흐름이야. 수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의 흐름이고, 수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쓰면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가 함수에서도 불연속 함수가 있잖아. 그럼 함수가 끊기겠잖아. 끊기고 왼쪽 부분은 그래프가 다르고 오른쪽 그래프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수열도 점으로 표현돼. 수열은 점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얘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고, 점으로 찍히다 보니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규칙도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짝수 번째 규칙이 있다고 하면 걔네도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가 아는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함수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우리가 다 아는 함수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 지수 함수, 여기까지 분수 함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함수가 있다 보면 또 뒤에 가다 보면 합성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지? 그래서 그게 정화식적인 생각을 할 때 또 합성 함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규칙이 있다는 말은 그 전에 있는 애와 그 다음이 항이 연결이 되잖아. 그게 점화식이잖아. 점화식이 연속적인 항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야. 뭔가 이제 함수에서는 y는 x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은 an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이게 n번째를 넣어서 n 플러스 1번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어서 또 그 다음 또 만들어내지. 이게 합성함수적인 생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열을 볼 때 수의 규칙성적인 생각 하나와 함수적인 생각을 연결을 잘 시켜놓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수는 어떤 수로만 보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함수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함수적인 생각을 좀 더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거기에 초점을 막 공부를 하면 수열이 좀 더 쉽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릴 건데, 그 함수가 수열은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등차 수열은 직선입니다. 직선이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네요.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면. 수열은 이게 수열이 아니야. 수열은 뭐가 수열이냐면 이게 수열이에요. 요것만 수열입니다. 요것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직선 그어놓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랍니다. 그래서 점 몇 개 찍겠지, 거기다. 알겠어요? 이 점으로 이렇게만 하면 느낌이 없으니까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위에 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를 그려놓고 그 위에 그 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5번, 9번. 왜 5번? 이거는 초딩 문제야. 초딩 문제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박스를 십자가를 봤더니 1, 2, 3, 4 이런 데 규칙을 보였고 4, 0, 4, 0 규칙 있고 3, 2부터 갑시다. 2, x 8, 16 곱하기 2를 했다 이거죠. 맞아 떨어지면 감사한 거고 안 맞아 떨어지면 그 규칙이 아닌 거라고. 보이는 거 펴는 거니까. 그러면 x 나왔네. 일단 4 안 넣으면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c는 10 안 보이는데 생각 같아서는 여가 플러스 7이 되니까 여가 플러스 7 하면 안 되네요. 안 되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두 칸 띄었는데 12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7이에요. 무슨 소리지? 네가 얘기했어?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지. 그러면 얘는 이 규칙이 아니라 소리야 지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5, 6, 7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이 10이라는 이 얘네들은 관계는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 없다고 보는 거야. 알았어요? 물론 알아낼 수도 있지만 y부터 가볼게요. y는 10네요? 5네요? 3, 5, 7, 9에? 그러면 그 다음 수 10은 어떻게 됐냐 하면 얘가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언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지금 1, 2, 3, 4 라고 했으니까 1, 2, 3, 4를 다 더하면 10이네요. 만약에 얘도 구형식 나오면 그게 규칙이 맞는 거네요. 3, 7, 8, 4 맞네요. 검사 29 맞네. 그러면 얘 4개 더하면 지가 나온다. 이런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9번. 자, 9번은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외워둘 필요가 있는 문제야. 수열은 규칙성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본 수열입니다. 현재 외우는 수열은 일단 이 파트가 등차 등비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짬뽕이 나오는 거야. 짬뽕. 등차 등비가 섞여 있는 거, 다른 규칙이 있는 거, 지수적인 특징이 있는 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현재 등차 등비는 틀에 박힌 수열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등차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얘가 지금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렇게 홀수 번째 가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되겠죠. 짝수 번째도 등차 수열이고 얘가 3칸씩 뛰어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지. 얘를 2개를 더했어요. 얘 2개를 더했어요. 얘 2개를 더했어요. 얘도 등차 수열입니다. 얘를 3개를 더했어요. 얘를 3개를 더했어요.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맞나요? 모르겠으면 써볼까? 얘네들을 잘 보세요. 얘네들과 더할 거야. 비교를 해보면 A1이 A4로 갈 때는 일단 등차에서 3칸 띄었죠. 얘도 몇 칸 띄었어? 3칸 띄었고 얘도 3칸 띄었으니까 총 9칸 띈 거죠. 그렇지? 9칸 띄었다는 말은 그 다음도 9칸 띄었다면 규칙이 맞는 거죠. 3개 다음에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SN은 얼마? S2에는 얼마, S3에는 얼마 이렇게 나온 수열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 SN, S2N, S3N. 근데 S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S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뭐지? 얘를 빼달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수열은 A, 그 다음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B가 아니라 B에서 A를 빼줘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3-2n을 빼야겠지. C-P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성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거예요. 물론 일반항으로 갖고 풀 수 있습니다. SM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수열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한두 문제는 아마 있었을 거야. 등비, 등차, 등차. 없네요. 이쪽 과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등비수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등차는 더하기적 생각이잖아요. 등비는 곱하기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비는 자 마찬가지로 얘가 등비수열을 하면 얘에서 2칸 띄는 것도 등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칸 띄는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R세제곱 R세제곱을 가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역수를 취했습니다. 아까는 역수 말했고 등차에서 역수가 뒤집어 버리면 1, 2, 3, 4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역수 치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일단 등차 등비 관계는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는 조화수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역수가 등차수열, 다시 뒤집었을 때 등차수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되더라 이거야. 뒤집어진 수열은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그냥 옳게 있는 수열도 등비수열이 되고 역수도 등비수열이 될 거니까 두 개의 관계적인 문제가 또 나올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행히 질문 있어서.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합이 1이 됐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역수의 합이잖아. 당연히 뭔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물론 얘를 가지고 일반한 거 R-1, 1-R A의 1-R의 5제곱에서 10 적고, 얘는 역수니까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로 해서 10 적으면 또 나옵니다. 됐어요? 그것보다는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통분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AR의 5제곱이죠. 4제곱이죠. AR의 4제곱. 그럼 분모분자에 여기는 A고 R 4제곱으로 AR 4제곱으로 통분시키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R 4제곱, R 3제곱 1까지 나오겠죠. 근데 위에 딱 뭘 곱하면 A를 곱하면 A1은 초항 A고 AR 4제곱은 A5야.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위가 뭐야 지금? 얘랑 똑같다 이 말이죠. 뭔만 알겠지? 그럼 이 식이 지금 A제곱 R 4제곱 분의 2분의 31이 나오겠지. 얘가 얼마가 된다? 얘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네. 얘는 얼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냈는데 A제곱 R 4제곱만 알아내면 되겠네. 근데 얘 곱 5개로 뺐으니까 A가 5마리, R이 하나, 둘, 셋, 네 마리, 10마리. 그러면 AR의 제곱에 5제곱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집어넣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관계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원래 갖고 있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가 그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나요? 아무리 질 수 있겠지,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열을 그냥 일반항으로 푸는 것은 다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그보다 먼저 수열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수의 어떤 규칙성 아니면 그러니까 등차가 되냐 등비냐가 되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문제가 쉬워지게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이야. 왜냐면 연산이라는 것은 복잡하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안 보이면 연립이 안 돼. 물론 그 능력도 필요하지. 연립을 해야 되는 어느 순간부터 연립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풀 수 있겠지? 다음은 자, 역수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2. 일단 먼저 곱해볼까? A1 곱하기 A2. A3 곱하기 A4. 자, 새로운 등비수열 Bn을 갖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AN도 등비수열, BN도 등비수열. 두 개를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 되겠죠. A1, A2를 곱했고 A3, A4를 곱했어요.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A5, A6 곱했습니다.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몇 개 곱했어? R 2마리 곱했죠? 이렇게 넘어갈 때 뭐야? R 2마리 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쓰면 R 4마리를 곱한 거다.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되고 얘는 더하기 는 이렇게 넘어갈 때 뭘 곱해서 R 제곱 곱했죠. 이렇게 넘어갈 때 뭐 곱해서 R 제곱 곱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R 제곱 곱하고 R 제곱 했으니까 얘네들도 등비수열이다. 다시 말해서 등차에서도 아까 처음에 SN, SEN, S3이 나오는 것처럼 등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SN, SEN, S3이 나오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단 조심할 점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SN이고 얘는 SEN-SN이고 얘는 S3N-SEN입니다. 됐어요? 구체적인 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얘네들이 등비수열 관계가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일반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물론 쓰다 보면 거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 쓰다 보면 나와요. N으로 일단 일반항 보여보고 정 안 되면 한 3마리 정도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공식도 알아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틀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하고 로그가 나왔습니다. 지수하고 로그가. 지수는 뭡니까? 지수는 등비수열이죠. 지수 안에가 문자가 있는 등비수열이라고 해. 그래서요, 뭐 공비는 미치고, 투항은 1 집어넣으니까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 안에서 얘만 보면, 뭐야? 1차식이죠. 1차식은 뭐야? 등차입니다. 1차식은 등차야. 1차식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고 지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알겠죠? 얘가 등차수열, 전체는 등비수열. 이 등차를 지수에 집어넣으면 등비수열이 된다고. 됐나요?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죠. 얘를 로그를 썼습니다. 로그를 쓰면 n 플러스 2의 로그 2가 되겠죠. 로그 2는 수입니다. 수. 힘들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수로 인정하면 돼요. 그럼 전체식이 뭐가 돼? 1차식이 돼서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을 로그로 취하게 되면 등차수열이 된다. 요거야. 그럼 출발을 어디서 출발할 거냐 이거야. 출발은 내가 식이 편한 것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됐어요? 보통은 크게 보고 출발하면 돼요. 결과가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부터 출발하고, 왜냐면 이걸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요걸 생각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요걸 먼저 생각해야 이렇게 쉬울 수가 있고, 아니면 요걸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요걸 먼저 생각하고 거꾸로 넘어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쌤은 거꾸로 질문이 로우가 나왔으면 얘가 등차수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놈이 등차수열이니까 요거는 등차수열 dn 플러스 a 쓰고 출발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an으로 넘어가면 2의 dn 플러스 a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거지. 됐나요? 그럼 마무리 지어볼게요. en이 등차수열이면 an은 등차수열이다. 아까 선생님은 요렇게 왔죠. 요렇게 a이 등차수열이면 짝수 번째가 등차수열이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짝수 번째만 얘기를 했어. 홀수 번째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알겠나요? 얘는 1번은 틀렸다. an이 등비수열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얘는 일단은 추론 한번 해볼게요. 추론. 일단 2배, 3배 되는 것은 등비수열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 아니야. 등비수열 그대로 되겠지. 원래 수열, 등비수열에다가 2배를 했어. 등비수열 되겠지. 아까 더하기가 등비수열 된다고 했잖아. 빼기도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겠죠. 얘가 등비수열이야. 얘가 2배 하는 것은 어차피 등비수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얘가 3배 하는 것도 뭐가 돼? 등비수열 되겠지. 한번 알겠어요? 특유의 등비수열을 더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닌데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A1, A2, A3, B1, B2, B3, A1, B1하고 A2, B2는 관계가 이렇게 갈 때는 곱하기 R1, 이렇게 갈 때는 R2, 이렇게 갈 때는 관계가 없네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공비가 다른 애들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수열에 대해서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등비수열 된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담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수열인데 어떤 수열이야 지금 AN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일반항을 한번 적어보면 얘는 2의 a r의 n제곱이고 얘는 3의 a r의 n-1제곱이죠. 얘는 뭐가 볼 거죠? 지금
AR의 n-1제곱에 2R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2R 마이너스 3 뭡니까? 수죠, 수. 등비수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얘가 다랑이면서 다랑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덩어리가 하나이면서 지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총이라 생각하면 되고 공비는 R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서 의무심. 아니 2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지? R이 2분의 3이 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지. 0은 무슨 수열? 상수수열은 상수수열 1, 1, 2, 3, 3, 3 이런 수열들은 모든 수열이 다 됩니다. 상수수열은 모든 수열이 다 되는 거야.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고 뭐 다른 수열 다 됩니다. 상수수열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추론을 봤을 때는 아하 AN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지. 하지만 AN, BN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A의 양수라는 것을 로그에 집어넣기 위해서 나왔던 말이고 얘가 등차면 A는 등비다 맞는 말이죠. 좀 보여줬죠. AN 0이 아닐 때 두 개의 곱이 등비이면 AN도 등비냐 물어봤습니다. 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인데 AN하고 AN 플러스인 등비수열이면 AN도 등비수열이다. 쪼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한데 이 수열이 같은 수열이란 말이야. 같은 수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요거는 된다고 했죠? 요거는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쪼개는 내용들 있잖아. 덩어리가 하나는 덩어리였는데 얘를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그래서 쪼개는 것은 대부분 안 될 가능성, 반내파이고 오답일까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예시는 대부분 반내입니다. 대부분 반내야. 왜냐면 일반적인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반내밖에 없어요. 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일단 쪼개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뭐가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 되면서 얘는 등비수열이 안 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나는 1, 0, 1, 0, 1, 0 이렇게 곱하면 0, 0, 0, 0, 0, 0, 0, 0이네.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A에는 이렇게 넘어갈 때는 0을 곱한 거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네요. 지금 등비로. 이게 이렇게 반대로 들면 되겠다. 이게 일단은 얘가 이런 문제들은 보통 틀릴 것 같다, 맞을 것 같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알았어요? 애매하다, 식으로 보여줘야 되고 틀릴 것 같은데 내가 식이 안 보인다?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우리는 나와야 빨리 풀 수 있어요. 4개를 다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알고, 그래서 확신이 안 되는 것만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3번. 자, 13번은 뭐야, 이게? 일반항 구하라 소리네? 일반항? 우리가 조금 이거 뭐야? 순환소수나 순환소수는 우리가 뭘로 만들 수 있어? 순환소수 아니죠. 순환소수는 아니죠. 순환소수 아니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순환소수는 아닙니다. 됐어요? 우리가 있는 수 중에 얘는 퐁당퐁당 하는데 1이 편하냐, 2가 편하냐, 3이 편하냐, 2하고 3은 똑같겠지. 그럼 1이 편하냐, 9가 편하냐,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1이 편할까, 9가 편할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됐어요? 예를 봤을 때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돼. 1, 1, 0, 1, 2, 0, 2, 1, 0, 1, 0, 1. 요게 편할 것이냐, 아니면 2,
20이 2가 편할 거냐 909 90909가 편할 것이냐 2부터 8까지는 똑같습니다. 9만 약간 좀 다르다는 건데 됐어요? 그럼 어떤 게 편해? 1이 편한가요? 그럼 뭐를? 얘를 1로 만들어내면 되겠네. 얘가 편하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로 묶어내고 풀면 되겠네. 얘는 9로 묶어내면 편한데 9는 좀 다른가요? 뭐가 좀 있나요? 그러진 않나요? 됐어요? 만약 얘가 소수점이 되면 어떻게 된가요? 소수점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 1이 편한가요? 1이 편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9로 묶어내면 되네 이렇게 그러지? 그러지 않나? 누가 편하나? 얘가 어떻게 되지? 0.90 땡땡 이렇게 되면은 90이니까 얘는 순환수로 바꾸면 됩니까? 분수로 바꾸면 99분의 90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약분은 분명히 아니고 얘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91을 쓸 수가 있다는 거네요. 누가 좀 편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이제 0.1 플러스 0.001 이렇게 해서 얼마를 구해? 100분의 1을 구했다 이 말이죠. 이 공비가 100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100분의 1의 초항은 10분의 1 1 마이너스 일반항이죠. 일반항 맞죠? 일반항이 맞죠? 더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됩니까? 얘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n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순환수는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됐나요? 풀어야 되나요?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0.9를 0.9 더하기 0.009 더하기 0.00009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1 빼기 0.1 이잖아요. 얘는 1 빼기 0.01 001인가요? 001 더하기 1 빼기 0.0000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계산을 한다는 말은 이 계산하고 똑같네요. 그렇지? 그러면 1로 가서 계산을 해주라 이런 말 되겠네요. 이거 다른 느낌이지? 이거 다른 느낌이지?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야? 2로 묶어내고 2로 묶고 10번째는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부터 10의 9제곱까지 이래 되겠죠. 그러지? 얘는 1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의 몇 번째? 10번째니까 18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현재는 바로 계산은 안 되죠. 바로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해봐야 되겠죠. 은 PN이 분모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20제곱 마이너스 1. 얘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나 없어지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10의 10제곱 플러스 1이 하나 남았고 분자는 2 곱하기 10의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다음 13번 14번 첫 장이 27분의 1인 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 공비가 3인 등비수를 이룹니다. 첫 장이 27인데 n까지 합이 SN이라 하는데 SN이 공비가 3인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SN이 어떻게 되냐면 S1에 공비가 3이니까 3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게 SN이죠. 근데 S1이 누구라고 지금? A1하고 똑같이 27분의 1이죠. 27분의 1. 그러면 SN은 27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 원래도 되긴 하겠는데 3의 n-4제곱 써도 되긴 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이럴 때 11을 만족시키는 K값 뭘 구하라? 일반항 구하라 이 말이 되겠죠. 일반항. 그런데 일반항을 안 구하고 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할 수도 있겠고 SN이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하려면 여기 SN-1을 해가지고 3의 n-1을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느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Sn-1은 3의 n-5제곱 얘를 빼게 되면 A는 3의 n-5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n이 2부터 n이 1은 얼마였습니까? 27분의 1이었죠. A1 27분의 1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아마 안 나올 것 같네요. 여기 따로따로 적어놓고 문제는 근데 A1을 집어넣을 문제가 아니죠. AK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로그 9에 2 빠지고 3의 n-5제곱이 11이 되네요. 3의 n-5는 9에 11제곱 3의 22제곱 얘는 27 되네요. 맞죠? SN 나왔으니까 A 구에서 문제 넘어가라 이 문제 되겠네요. 다음은 16번, 17번. 17번은 기본 연산 문제잖아. 17번. 자, 10을 봤더니 좀 어지러워. 그래서 2의 제곱, 세제곱. 이건 등비수열. 근데 분자를 봤더니 1, 2, 3, 10. 이건 등차수열. 등차와 등비를 곱해서 만든 수열. 얘를 역수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보통 역수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왜냐하면 역수열이 일반항을 구하자는 목적이야. 일반항 못 구하니까. 역수열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다음에 역급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나와요. 역급수라는 것은 무한합이야. 무한대까지 합이야. 얘도 질문이 무한대까지는 아닌데 일반항이니까 합이야. 그러지? 왜냐면 이 부분이 힘들어서 그래. 뒷부분이 힘들어서 그래. 그럼 습을 쓰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S가.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특징이 많다. 알겠나요? 그래서 몇급 수적에서 많이 등장시키는데 몇술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교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별로 안 내는 겁니다. 안 내. 교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안 내. 학교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 모를까? 그래서 얘는 합에 대한 질문이 무조건 나온다. 알겠어요? 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고, 이 수열의 합을 알아내는 방법은 뭔 논리냐면 등비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 어떻게 공식인 거죠? 등비 합을 어떻게 유도하죠? R-1-1-R분의 R-1분의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어떻게 나오죠? 요거 공식 유도하는 거 있어. 여기다가 R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한 칸씩 이렇게 왔다 이게 R을 보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뺀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조심사항 1-R 여기까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빼게 되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A의 1-R의 N제곱 되고 SN은 1-R분의 A의 1-R 이 유도 공식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 점수 못 받았다. 아니, 못 받은 게 아니라 다 못 받습니다. 10점 주면 이 정도 쓰면 많이 주면 8점 줍니다. 됐어요? 그것들 넘어갈 때 R이 2인가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 R이 2이 되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R이 1이란 말은 뭔 말이야? 다 1이면 다 똑같은 수열이잖아. 굳이 힘들게 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A는 N은 뭐가 돼? SN은 NA가 되겠다. 요거 때문에 지금 점수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는 것은 몇 법수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 요 방법. 근데 그래서 등비수열의 부분의 공비를 너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는 얘네들은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고 이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이 또 수열이 되는 거야. 여기 남고 여기 남고 여기 남고 알겠나요? 이 수열은 한번 적어보면 조금만 적어볼게요. S 3번까지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세제곱 3이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2의 제곱분의 1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2의 제곱 세제곱분의 2 2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 2분의 1은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3도 그대로 내려오고 오른쪽 끝 왼쪽 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야 등비 쪽이 같아요. 등비 쪽이 같다 보면 이것이 뭐야 등차 쪽이겠죠. 이 등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등차 쪽만 차이가 발생하는 등차 T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2의 제곱분의 1이고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를 계산하고 얘를 결론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가 발생한다? 등비가 발생하는 거고 얘 하나 남고 얘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는 하나가 줍니다. 그래서 요것만 원래 등비수열이 되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등비수열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가 n-1개고 요놈까지 합치면 기본적인 애는 요것만 등비수열이야. 하지만 한 개, n개가 더 편하니까 이것까지 된다 하면 n개를 넣는 거고 전혀 다른다 하면 넣었다 뺐다 하면 됩니다. n개가 편하니까 n-1개보다는. 그래서 현재 모습은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하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요걸 결론적으로 나눠주면 S3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폼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쓰면 덜 끝났어요. 연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7번. 어쩌지? 시험을 못 볼 것 같은데? 22번. 5, 6, 8번. 5, 6, 34번, 7번. 3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거 분들 항상 질문하는 것이 뭐 원리학기 쪽은 질문 많이 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질문 많이 해요.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어쩔 수 없는 시험을 보겠네요.
자, 구조만 이해를 하면 돼요. 원리합계 기본적인 구조는 원리합계는 두 가지 구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적금형이 있고요. 적금의 형태, 연금형이 있어요. 연금형은 다른 형태로 뭐가 있냐면 대출, 그 다음에 할부, 이게 똑같습니다. 됐어요?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적금의 구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똑같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삼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제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지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있어.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크게 한 다음에 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여가 지금 종착지고 여가 시작점이야. 시작에서 여기까지 갈 거고 이때 시작하면 여기까지 갈 거고 이때 시작하면 여기까지 갈 거고 이때 시작하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구조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은 마지막 애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애가 기간이 지났느냐 마지막 애가 기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만 알겠지? 적금의 구조는 이런 거야. 적금의 구조는 넣고 나서 이 마지막 애가 기간이 지나고 나야 결과물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A가 1 플러스 R 이자가 붙었다 이 말이야. 이 마지막에 이자 붙었다는 것은 그 다음 것은 당연히 두 번 붙었겠지.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거는 이제 4번 붙었겠죠. 이 횟수는 무조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자가 붙으면 여기도 이자가 또 한 번 더 붙겠지. 뭔지 알겠니? 그런데 얘를 넣었는데 마지막 넣었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기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끝났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실제 적금형에는 이게 없는데 과거에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만든 거라고. 이게 기수을 있고 기수을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에 넣었다 이 말이고 기수을 기말물이 있습니다. 끝에다 넣었다 이 말이야. 됐어요? 현실적으로 기말물에 대한 그런 단어는 이제 안 쓰긴 하는데 문제 내는 선생들이 있어요. 월 초에 내가 돈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월 말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적금은 자 대신 월 초에 집어넣는데 언제 찾냐면 1월 1일부터 넣었단 말이야. 12월 1일까지 넣겠지. 그 다음에 10월 31일에 돈을 찾아. 그러면 12월 1일 넣었던 사람은 원래는 12월 31일을 한 달이 덜 된 거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1월 1일이 더 된데 12월 1일 날 넣은 것은 12월 31일 찾으면 한 달이 지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초부터 말까지도 기간이 지난 걸로 가져요.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12월 말은 그 다음에 1월 1일과 똑같은 개념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기간이 지난 거예요. 초하고 말에 대한 개념은. 옛날에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초에 내가 돈을 집어넣었다. 이 문제가 있고 매월 말에 돈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12월 말에 내가 돈을 찾는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12월 말에 내가 넣어놓고 12월 말에 돈을 찾았어. 왜 넣냐 이거지. 굳이. 근데 그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기수부 기말문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됐어요? 원리합계라는 말은 쓰는 말이야.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 이 말이거든. 다 돈이 다 해서 합산이 얼마냐 이런 뜻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자의 방법이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 잘 안 나와. 다 복리니까 이자가 이게 그 돈을 기간이 지나면 이자까지 내 돈이 된 거야. 그것도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준다 이 말이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런 단식이 복리라는 말이에요. 단위에 대한 것도 시험이 안 나오고 문제는 요즘 적금을 사람들이 안 넣어 잘. 안 넣으니까 이 문제도 완전히
빠는 애는 있는데 합격 문제는 나오더라고. 모의고사는 안 나옵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안 나오고 합격 문제에서 나오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마지막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것이 기간이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적금형에도 이 두 가지 구조가 다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구조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생님 생각은 적금형에는 얘는 말이 안 된다. 얘는 말이 안 되고, 그럼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연금형 대출형이야. 개념이 달라집니다. 뭔 말이야? 연금이라는 말은 이런 거야. 내가 살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요. 지금 한 게 우리가 모아는 게 국민연금. 들어볼 거야, 이제. 지금 연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연금 대출 할부 중에 나오라고 하면 연금하고 할부가 나올 거가 있어. 대출은 약간 불신을 조장하니까 약간. 한참 유행할 땐 대출도 나왔어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올 것 같고, 나온다고 하면 연금이 제일 높아요. 연금은 젊었을 때 일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의 1, 9% 지금 8%인가?를 정부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너가 늙을 때 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주겠다라고 일단은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일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보통 납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 그만둘 때까지 돈을 넣고 65세부터 지급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연금이 지금 빵꾸가 나기 시작했지. 그 이유가 뭐야? 인구 감소적인 내용이 있지.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 뺐잖아. 일을 하면 돈을 뺏을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연금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때 평균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78세, 78세, 80세, 80세. 근데 그걸로 계산을 때려놨어. 근데 요즘은 너무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중상 뭐 살려내고 그러지. 붉은 구슬 모르고 살려내진 않지. 그리고 예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건강해. 잘 먹고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100세 너희 때는 진짜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 근데 80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사람 연금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죽을 돈을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받기는 돌려받기를 해야 돼. 젊은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먼저 우선 쓸 수밖에 없어. 자기가 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자기가 낸 돈이겠지. 근데 그 후로는 자기 낸 돈이 아니야. 하지만 정부에서 그거를 해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라고. 설계를 잘못했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계속 오랫동안 놔뒀으니까 이자가 많이 붙었을 거 아니야, 본적으로. 내가 처음 금액이 1,000만 원이었으면 실제 내가 받는 돈은 2,000만 원까지 될 수는 있어.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놔둬야 무조건 이게 좋다, 이 말이야. 이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실제 내 돈 갖고 굴려놓은 거야, 실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줘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줘야 되니까 그 돈에 이제 문제가 빵꾸 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연금은 내가 연금 개시 시가 이건 지금 현재 연금이야. 연속적으로 받는다 해서 연금이거든. 연속적으로 받는다 해서 연금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 전에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아놨다 이 말이야. 돈을 집어넣었어 계속. 그래서 돈을 다 집어넣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연금이 이때까지 냈어. 이때까지 냈어요? 그럼 바로 받아? 좀 이따 받아? 좀 이따 받지.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돈을 다시 넣었는데 그걸 다시 줘.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따지면. 그래서 똑같이 차를 내가 샀습니다. 차를 샀어. 그럼 언제 갚아? 그 다음 달부터 갚겠지. 바로 갚아? 바로 갚으면 차 가격을 다운시킨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어차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액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차이에서. 한 달. 할거라 생각하면 됐어요? 얘가 총 금액이고 얘네들을 연금이라고 이름만 알려줄게. 얘네들을 각각을 얘를 연금이라고 얘를 뭐라 하냐면 연금의 현가람 현재의 가치는 것이
내가 나누어 받으면 액수가 이자가 있으니까 액수가 전반적으로 다 합치면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돈을 이렇게 나눠받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돈 주시오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어. 근데 지금 나는 받을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금효과야. 최근에 연금효과 지금도 그런 게 나오진 않아. 근데 학교 문제는 있다는 거야. 현재의 가치, 연금효과. 이 돈이 이렇게 쪼개지 않고 이렇게 받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이클에 대한 어떤 틀이 있는데, 자, 내가 차를 샀어요. 그 다음 달에 갚았더니 끝났어. 끝나는 시점이 딱 여기라고. 얘랑 차이점이 딱 그겁니다. 얘 끝나는 시점이 딱 여기라고. 그러면 얘를 A라 하고, 연금효과를 라지 A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돈을 갚으면 바로 갚으니까 얘의 가치는 이자가 붙지 않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은 이자가 이제 그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얼마 지나? 네 번째니까 세 번 붙었겠죠? 얘는 몇 번 지났습니다? 네 번 지났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 구조가 원래 어떤 구조냐면, 할부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이 있었으면 이자가 한 달 붙습니다. 한 달 붙고 내가 돈을 갚고 나서 그 뺀 것만큼 다시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붙고 다시 돈을 뺍니다. 이런 구조야 원래는. 근데 그런 중간 계산을 하기 귀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정리하면 그냥 너는 너대로 돈대로 불려나가고 나는 내 돈대로 돈을 불려나갔단 말이야. 알았어? 불려나가지고 내가 지나서 이자까지 확인하고 지나서 이자까지 하고 내가 마지막에 넣었더니 이 돈이 똑같으면 셈이 되면 너 다 가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 자체는 원래 오전은 돈 빼고 이자 붙고 돈 뺐더니 0이 된 거야. 근데 그 시각하고 이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 이 5월식을 뽑는 게 중요해. 차이점을 알겠죠?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기말고는 있긴 있는데 잘 안 나올 거야. 기말고는 이 구조가 똑같은데 끝나는 시점이 이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연금 문제, 할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은 자체는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은 얘는 등비수열이고 초항은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초항의 1 플러스 R의 현재 4제곱이고 여기다 4만 N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요거를 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외워버리는 게 맞는데 그럼 요 식을 요 놈을 원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요 놈을 원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제거 문제는 요 두 개만 주로 나와요. 옛날에는 이 N도 질문했어요. 지금 그 문제는 거의 없고 이 A하고 라지 A로 물어봐요. 내가 지금까지 차를 2천만 원짜리 샀어. 그러면 매달 10번에 나눠서 갚으려면 매달 얼마씩 집어넣어야 되느냐. 얘가 2천만 원, 얘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돈을 100만 원씩 해서 10달 동안 받을 돈을 지금 난 다 받고 싶어. 그럼 얘가 100만 원 넣어놓고 그러면 이거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되는 거야. 이 식 하나로 두 개 다 풀 수가 있으니까 그 책에서는 이것 따로 식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요거 하나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 뽑는 방법이 뭐냐? 요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요것은 그대로 나오겠지. 초항이 이거고 보통 얘는 원리합계야. 원리합계는 초항 공비가 지금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만 차이가 있다? 초항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시가 거의 비슷한데 초항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초항 찾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 요걸 잘 찾아야 돼요. 요걸 외우고 요걸 잘 찾으면 이제 풀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해봅시다. 이제 이게 원리학교의 쪽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항상 너희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풀어봅시다. 아, 37번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18년 초 어느 아파트 한 세대 매입가는 312 공고만원, 내년 초에 전년도에 비해 4%씩 상승을 합니다. 내년 초니까 1년이 지나면 4% 상승한다 이 말이 되고, 어느 부부가 이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하여 18년 초에 A만원을 적립을 하고 매년 전년도보다 5% 낮은 금액을 연이율 4% 매년 복리로 적립하려고 합니다. 2018년 초에 적립금을 모두 찾을 때 2028년 초에 아파트 매입가와 일치를 한다 했어요.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매년 4%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8년 초에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넣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나온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지금 2018년 초에 돈을 넣기 시작하고 2028년 초에 적립금을 못 찬다 했는데, 그러면 2028년 초에는 돈을 넣나 안 넣는다? 일단은 안 넣는다가 맞겠죠. 어차피 찾을 거니까요. 그게 조금 말이 조금 없어요, 지금. 근데는 기본적으로는 안 넣는다가 맞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구조가. 원래 A라는 돈이 있었어요. 이게 31200만 원이에요. 나는 돈을 2018년 초부터 넣었네요. 그러나요? 그러네. 바로 넣네.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A라는 돈을 이때 넣었어요. 2018년. 그리고 또 넣겠지, 다음에는 얼마를 넣어? 5% 낮은 금액을 넣었다고. 금액이 얼마가 돼? 1-0.05를 넣겠죠. 적립금이. 그 다음에는 A에 1-0.05의 제곱을 집어넣겠죠. 그럼 얘는 10번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A에 이제 얼마? 0.95, 0.95의 몇 제곱? 9제곱을 마지막에 넣겠죠. 이게 2027년. 그리고 얘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A에 0.95의 9제곱에 이자가 한 번 붙었으니까 1.04의 1제곱 이래 되겠죠. 그럼 그 전에는 A에 0.95의 8제곱에다가 1.0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겠냐? 얘는 A가 0.95는 이제 0제곱이 됐고 1.04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는 1.04의 10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다 더했더니 얘가 되더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적으면 A에 1.04의 10제곱하고 이놈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0.95는 빠졌고 1.04는 곱했으니까 분비가 0.95는 사라졌고 1.04가 나타났고 빼기 1분의 이게 공비가 되니까요. 공비 이해되신가요? 얘는 하나 없어졌고 얘는 하나 늘어났고요. 여기에 초항이 지금 A에 0.95의 9제곱 곱하기 1.04가 초항이고 공비는 0.95분의 1.04가 몇 번? 10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실은 지금 복잡해서 사실 조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수를 조금 더 편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요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다행히도 요것만 계산 좀 편하게 해줬어요. 이게 0.04죠. 이게 지금 0.4죠. 0.4니까 얘가 5분의 2.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수죠. 5분의 2니까 2분의 5가 되네요. 얘가 2.5가 돼서 얘가 대신 1.5로 계산해달라 이 말이고. 는 분모분자의 0.95를 곱하게 되면 0.95를 곱하면 0.95를 1.04에서 빼면 뭡니까? 0.09가 되나요? 0.09가 되고 0.95를 곱했습니다. A에 0.95의 10제곱 곱하기 1.04 곱하기 곱하기 1.5 이렇게 되네요. 이거가 많이 어색한데 그렇지 않네요. 선생님이 외우시면 안 사라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좌변에는 1.04의 10제곱이 있고 우변은 0.9의 10제곱이 있잖아요. 그러지? 요거 계산이 된다 이거야. 현재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A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딱 넘길 거야. 그래서 스몰 a는 라지 A 곱하기 0.95분의 1.04의 10제곱이 있고 곱하기 1.04 곱하기 1.5분의 0.09 이렇게 되겠네요. 대신 이거 대신 다시 마찬가지로 얼마를 집어넣어? 2.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지? 거기서는 우리가 실제 너희들이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연산이 나오는 게 상형로 쪽하고 이쪽하고는 좀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계산기 한번 넣어줄게요. 3120 단위는 만원인데 A가 지금 A 단위가 만원입니다. A 만원. A 만원이니까 A를 보는 거야. 31200 곱하기 2.5 곱하기 0.09 나누기 1.04 나누기 1.5 했더니 이 계산했더니 4,500이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데 2.5 넣어가지고 불편하지만 해야 됩니다. 뭐 자릿수 바꾸고 약분하고 계산해봐야 돼요. 당연히 딱 떨어지게 계통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요 구조 그리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나머지는 연산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험을 봐서 넘겼고 25번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율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나열을 해서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합니다. 그죠? 새로운 수열을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했고 짝수 번째를 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 정해서 똑같은 방법이네요. 이게 짝수번 제외하고 수열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짝수번 제외하고 수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얘 8번 했네요. 8번 하고 남은 수열의 12번째 항을 이 46일 때
처음 수열의 공차는 무엇이고 이거야. 자, 이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가 얼마고 2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2 플러스 B 2 플러스 2D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뭘 뺐겠다? 짝수 번째를 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남는 것은 뭐야? 1, 3, 5, 7, 9 이렇게 남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했더니 1, 3, 5, 7, 9, 11 이 남았어요. 다시 짝수번을 뺐습니다. 뺐더니 이제 뭐가 나와? 1, 5, 9 이렇게 나와요. 뭐라 여기서 이제 유력해야 돼요. 첫째 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첫 번째는 2칸 두 번째 했더니 4칸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세 번째 하면 몇 칸? 조심해야 되는 6칸이 아니라 8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칸? 8칸. 아, 이게 거듭제곱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지? 자, 한 번 했더니 2D, 두 번 했더니 4D, 2의 제곱 D, 세 번 하면 2의 세제곱 D 이렇게 되겠다. 그럼 8번 했으니까 남는 애는 첫 번째는 A가 남았고 A는 2죠. 2가 남았고 그 다음은 8번 하고 했으니까 2 더하기 2의 8제곱 D가 되겠죠. 두 번째 항이.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의 8제곱 D가 두 번 띄었다 이 말이겠네요. 이제 공차가 2의 8제곱 D인 거예요. 두 번 띄었다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12번째 항은 뭐 B12라고 했습니다. B12라는 애는 2 더하기 2의 8제곱 D가 11번 띄었겠죠. 이게 46이 됐다. 2 빠지면 44, 1, 11로 나누면 44야. 44에 4가 되네요. 그래서 D는 2의 8제곱분의 4,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에서 이게 짝수 번째가 사라지고 남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나라는 규칙을 알아내고 적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8은 8번이니까 8이 되는 거고 D 두 번째 이 정도 수수 알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규칙 찾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6번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2인 분차 수열 AN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하고 남은 수부터 차례로 수열 BN으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첫째 공차가 2인 분차 수열이 있는데 3의 배수를 제외하고 작은 수부터 나열을 했어요. 공차가 2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됐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첫째 항이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A 플러스 8, A 플러스 10, A 플러스 1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구를 없앨 거다? 3의 배수를 없앨 거다. 그러면 이 A라는 수가 지금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가 3의 배수이면 제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로테이션이 어떻게 된가를 봐야 돼요. 로테이션 첫 번째 없어지고 네 번째 없어지고 7번째 없어집니다. 3칸씩 띄면서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두 번째로 A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없어져? 얘가 없어지겠죠.
이게 야 나머지 1이니까 나머지 2인 것이 찾아야지. 2인 걸. 2인 걸 찾으니까 얘놈 이놈 없어지고 그 다음에가 그 다음 수가 여기에 있겠죠. 얘도 이렇게 없어진다. 뭐라 3칸씩 띄어서 없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얘로 확신을 찾으면 되겠죠. 얘가 나머지가 2라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1인 거에서 없어져. 그러면은 요놈에서 없어지고 요놈에서 없어진다. 뭐라 먹듯이 3칸씩 띄어서 없어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A1, A2, A3 3칸씩 띄어서 없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되시죠? 얘가 없어지면 얘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총 몇 개? 30개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한 줄당 하나씩 없어지니까 30개 되면 15줄을 가야겠죠. 15줄 가니까 얼마까지? A 45까지 가고 43, 44 이렇게 되겠죠. 엄마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가 없어질 때는 요놈이 30번째, 두 번째가 없어질 때도 요놈이 30번째, 세 번째가 없어지면 요놈이 30번째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답은 지금 44하고 45가 답이라 이거지. 얘가 없어지면 30번째는 얘고, 얘가 없어지더라도 30번째는 얘고, 얘가 없어지면 30번째는 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44가 127이 되든지 A 45가 지금 127이 되든지 44는 초항이 지금 모르고 43번 튀었어요. 이렇게 됐는지 플러스 44 곱하기 2가 127이 되든지 A는 86을 빼면 되니까 86, 41인가요? 88을 빼야 돼. A는 30인가요? 88 빼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45까지 쓰는 거예요? 예? 왜 A 45까지 쓰는 거예요? 45가 총 몇 개야? 45개 중에서 몇 줄이야 되게? 15줄이야 돼. 15줄. 그래야 30번째로 나오겠지. 한 줄당 2개씩입니다. 15줄이야 30개 되겠지. 여기 3개씩 갔으니까 45번이니까. 요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지. 좀 요걸 쓴다는 것은 요거 하에서 요 해석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편하다 이거지. 이렇게 써야 좀 편합니다. 아, 28번. 자, 28번 풀이를 좀 해볼게요. 공차가 양수이고 항의 개수가 K인 등차수열 A,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당연히 등차적인 성질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고, 홀수 번째 항들의 합, 홀수 번째도 등차수열이 되겠죠. 24고 짝수 번째 합도 등차수열이 되겠죠. 맞죠? 21이 됐습니다.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수가 계속 커지겠지. 커진데 홀수 번째 합이 더 짝수보다 더 크네요. 그러지? 그러면 홀수가 더 컸다 이거지. 이 K는 뭐다? 홀수다 이 말이에요. 요건 해석할 수 있겠지. K가 홀수다. K가 홀수니까 K 대신에 EN-1을 넣겠다. 그러면 홀수는 첫 번째 홀수는 A1, A3 이렇게 가다가 AEN-1까지를 더하게 되면 24이고, 짝수 번째 A2 더하기 이렇게 가서 그 전까지 AEN-2까지 더하면 21이 되겠다. 지그재그 쓴 거야. 보기 좋게. 이렇게 개수가 많았더랍니다. 이렇게. 홀수가 더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공차가 양수였으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으면 우리는 뭘 이용하는 게 좀 편하다?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하겠죠. 등차 중앙.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A에 n-1이 되겠네, 등차 중앙. 여기다가 누굴 곱해? 개수를 곱해야겠지. 1부터 2n-1까지 홀수 몇 개? 홀수 몇 개? 1부터 2n-1까지 홀수 몇 개? 2n-1이 홀수 일반항 아니냐. n번째 홀수야. n개지. 2n-1로 쓴 이유가 홀수 일반항이야. n번째 항이야. n개입니다. n개가 24다 이 말이고. 얘 등차 중앙도 등차 중앙 뭡니까? A에 2n-2 아니다 2n인가요? 얘랑 얘랑 다음에 2n이니까 얘는 n인가요? n이 개수는 n-1인가요? 요게 22이 되겠죠. 맞나요? 유비가 틀렸네요. 중앙이 틀렸어요. 중앙이 지금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틀렸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AN 똑같으니까 n분의 24하고 n-1의 20이랑 똑같네. n분의 24랑 n-1분의 20이라고 똑같다. 24n-24는 21n. 그래서 n은 8 이렇게 나왔네. n이 8이라는 말은 k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6번이 지금 0보다 작다고 했어요. 현재 여기까지 해서 지금 K가 나왔고요. A, K의 최소값. A 6이 음수라고 했어요. A 6은 A 플러스 5D고 AK는 A 15인데 A 플러스 14D가 되겠죠. 14D. 조건이 하나 부족하네요, 지금. 얘가 음수. 그러면 지금 24와 21을 좀 덜 이용했다 이 말이네요. 여기서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요거 뭐가 나왔으니까 n이 8이 나왔으니까 여기 딱 8 그냥 넣어도 되겠죠? 그러지? 8 넣었더니 지금 A8은 3이 되겠네요.
A8이 3이니까 A6은 이렇게 쓰지 말고 A6은 3 마이너스 2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D는 0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고 D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면 얘를 15도 마찬가지로 8번부터 출발하면 A8번에서 7D가 되겠고 8번은 3 플러스 7D니까 얘도 5보다 크다. 2분의 21 2분의 21 2분의 6 2분의 27인가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제일 쉽더라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중앙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조건을 조금 더 조심해서 풀면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또 하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게 한 개 차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이가 있다 이거지. 차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D만 되겠죠. 마이너스 D겠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n-1개가 있고 EN-1은 A 플러스 EN-2D가 3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요게 식 하나. 됐어요? 또 하나씩은 두 개를 어떨 수 있다?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EN-까지 합이 45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있는데 그보다는 얘가 더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쉽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원래 얘네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짝수건, 정수건처럼 두 개의 관계를 갖고 문제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고 빼면 두 개의 식이 나올 거고 우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더 될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8번 34번 34번은 풀었던 문제입니다. 3과 45에 23개를 넣어가지고 만든 수열의 모든 항의 양수인,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도, 역수잖아. 역수.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잖아.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무시하고, 얘를 빌어 넣겠습니다. 얘가 뭐가 돼? B, R에 B, 2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통분시키면 B, R에 24제곱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돼서 R에 2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다시 B를 곱하게 되면 B를 곱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게 어쩐다? 같더라 이거야. 같아서 없어지고 남는 M은 B의 제곱 R의 24제곱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B는 3이고 B R의 24제곱은 45가 되네요. 바로 오가면 돼요. 그거 특징이 이겁니다. 등비수열이 뒤집어져도 역수가 돼도 등비수열 되니까 그 두 개를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게. 알겠나요? 문제 제일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5.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 언젠가는 정수가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열을 최근에는 어렵게 내기가 많이 힘들어져서 요 정수 조건을 많이 줍니다. 정수 조건을 줬다는 것은 좀 식을 생각하면서 풀라 이 말이고, 부정방 정식도 생각을 해야 숫자 없는 건 집어넣어봐야 된다 이 말 되겠어요. 등차 수열에 대하여 AN에 대하여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T에는 전체 합을 SN에 대한 절대값이죠. SN을 식을 세워가지고 절대값을 씌웠다 이 말이야. 등차 합은 몇 차씩?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등차 수열의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0부터 시작해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등차 합은 상수항이 없고 0,0을 지난 이런 그래프야. 근데 그 중에 점만 찍어지는 겁니다. 점만 찍어지는 거야. 점만 찍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냐? 내려가다가 올라갔죠. 내려가다가 올라갔다는 말은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라는 말이에요.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는 말은 초항이 양수이고 양수에 시작했다 양수 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된 거야. 이게 공차가 음수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이 절대값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일단. 됐어요? 이 그래프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 이 초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아마 이 그래프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편하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질문은 딱 어디서 많이 나오냐? 여기 하고 여기에서 질문 나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이제 아는 사실을 한번 해보면. 이런 그래프일 거야.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T의 그래프야. 밑에 빼고 이렇게 T 10치 더 커요. 10치 더 크다는 것은 이쪽하고 이쪽이겠죠. 됐어요? 근데 17보다 18이 더 작아. 어딜 말해?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이 부분 몇 개 없으니까 17, 18은. 여기가 지금 16, 17, 18 이렇게 있어. 16, 17, 18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이 말이야. 이 위치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17은 지금 가장 축에 가깝다, 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 축에 17이 가까우니까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34에 가까운 점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더 커? 감수하는 부분을 생각해달라 이 말이겠죠.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여기가 지금 34가 될 수가 있죠. 여기가 34가 될 수가 있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33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35가 되겠죠. 그럼 답은 n이 33, 34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34, 35는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됐어요? 최대값은 답은 33 아니면 34가 되겠습니다. 찍으라면 33을 찍는 게 맞겠죠. 알겠나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뭘 생각해야 돼? 뭘 따져주라? 첫 장이 5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커졌고 작았다는 말은 얘는 누적을 시켰더니 더 커졌다는 말인데 누적을 시켰더니 더 커졌다는 말은 AN이 아니라 A17은 양수였다는 소리고 작았다는 말은 A18은 음수였다는 소리야. 거기에서 지금 초항이 나왔고 공차가 정수니까 여기서 정수를 찾아달라 이 말이고 우리가 확인 작업은 얼마만 하면 돼? 이 부분 S33, S34, S35만 확인하면 돼요. 일단은 알겠어요? 선생님 그냥 찍으라고 하면 33을 찍겠어요. 일단 가능성 항상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 엄밀히 따지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17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럼 34는 이 정도 있겠죠. 35는 이 점을 넘어가는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좀 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이제 의심입니다.
알겠어요? 이 확인 작업은 34는 확실하고요. 35는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고 지금 17은 양수, 18은 음수. 그래서 D 적었더니 D가 마이너스 3이 확실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34만 구했어. 33은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서 확실하니까 33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34를 구했더니 정수 나왔으니까 2분의 1 갖고 35를 넣었으니 1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더 커졌다는 말은 더 올라갔다 이 말이겠죠. 절대값은 거야. 실제값 아이가 음수 마이너스 1이 됐고 요놈은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이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예,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면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 네? 요런 문제도 있잖아요. TN하고 TN 플러스 1이 같아요. SS와 같아요. 같다는 말은 지금 요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요렇게 됐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그 다음 더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AN 플러스 1이 뭐다? 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그럼 그 점도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0이 됐다는 것은 등차수에 되니까 간격이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으니까 얘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와 상관이 없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준 겁니다. 알겠어요? 축에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 됐어요? 축에 걸릴 때는 이 점이 확실해지면서 이 점도 확실해집니다. 알겠죠? 또 축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대칭적인 경우도 여기에 딱 대칭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17번이면 두 개 합하면 35번이잖아요. 얘가 35번이 걸리게 되겠죠. 얘가 17이면 얘가 34가 되겠고요. 알았어요? H차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등차합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절대값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가자 하고 다음 숙제는